앞에서 그 북한의 부자들이 얼마나 부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째 파트는 그 미국에서 진행되는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하원에서 이제 트럼프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그 탄핵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 인콰이어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심사, 조사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려면은 그 관계되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오고 그래야 되죠. 불러오고 그러려면은 뭐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거니까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 또는 트럼프를 그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 대통령으로서의 그 트럼프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도와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오는 과정이 이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인콰이어리, 그러니까 뭐 수사, 심사,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 며칠 전에는 지금 빨리 한번 아예 투표를 해보지 그랬습니다. 저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고, 그 과정이 이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하원 의원의 절반이 탄핵에 찬성하면은 그러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진짜 탄핵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자리에서 쫓겨나려면은 상원에서 이제,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할 경우에는 이 대법원장이 그 상원에서의 그 회의를 자기가 이제 주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원의원 3분의 2, 슈퍼 모조리티라고 그럽니다. 3분의 1을 얻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도 3분의 2를 얻게 되면은 그럼 대통령 자리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원에서 그 인콰이어리가 시작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야, 투표해버려, 투표해버려 그랬는데, 그 투표를 하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미국의 그 탄핵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론입니다. 하원 의원들이 탄핵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원은 2년 만에 한 번씩 투표를 하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그 미국의 카운티별로 공화당을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카운티가 다 빨간색인데 그 빨간색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미국의 하원 의원들 중에서 그 대통령은 빨간색이었지만은 민주당 하원 의원이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대통령은 트럼프를 지지했던 마을에서 나온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이번에 탄핵 과정에 찬성을 하게 되면은 2020년, 그러니까 바로 1년 남았습니다. 내년에 선거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민주당이라도 여기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을 하기 상당히 자기도 어려운 겁니다. 내년에 또 되는 것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에서는 아예 지금 탄핵 투표를 해보시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여유 있게 또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그 조지 프리드맨 교수도 그 글을 썼더라고요. 트럼프가 탄핵되느냐 마느냐에 관건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공화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트럼프가 정말로 이건 안 되는구나라고 마음을 돌리지 않는 한 민주당 능력 가지고서는 탄핵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제 한번 투표해 보시지, 이런 식으로도 이 공화당이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10월 8일 날 팻 시폴론이라는 미국의 변호사고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변호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작성한 편지를 낸시 펠로시한테 보냈는데, 낸시 펠로시한테 무슨 내용을 보냈냐면은, 여러분이 한번 제가 그 영어로 큰 글자만 읽겠습니다. 이게 그 정부에서 그 8장짜리 편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cannot participate in your partisan and unconstitutional inquiry under these circumstances.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당신의 비헌법적이고 그리고 당파적인 탄핵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를 수사하려면은 수사 대상이 와서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일체 안 하겠다라고 지금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트럼프 최대의 위기에 몰렸다고 그러는데 이 편지를 보면은 최대의 위기에 몰린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당신의 근거 없고 비헌법적인 민주적 절차를 뒤엎는 노력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귀화의 전례 없는 행동은, 그 편지의 일부를 제가 이제 한국말로 읽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다른 대안을 얻게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헌법, 행정부 그리고 미래의 대통령을 담당할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귀하의 파당적이고 비헌법적인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싸움은 뭐 아주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방을 거꾸로 매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시폴룬 변호사가 쓴 거죠. 대통령에는 이끌어가야 할 국가가 있다. 미국 국민들은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려고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미국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예, 아주 뭐 세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을 시작을 하는데 탄핵을 시작하는 뭐 위원회는 뭐 많아요. 근데 이제 어디가 한다라고 헌법으로 규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뭐 법사위원회 이런 데서 하는데 요번에는 그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쉬프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하는데 쉬프라는 사람이 이것을 시작할 때 참고했던 그 다큐멘트가 사실은 가짜입니다. 가짜. 원본이 아니고 뭐 이런 것들 등 여러 가지 그 하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 그 온 편지에서는 너희 그 탄핵 과정 시작 자체가 비헌법적이고 헌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다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지금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된다면서부터 3년 동안 내리 탄핵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잠깐 잠잠했던 것이 멀러 리포트, 멀러 보고서라는 거가 나오고 거기에서 보니까 트럼프가 별로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갖고 지금은 지난 2년 동안은 러시아죠. 러시아 시컨들이죠. 지금 러시아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바이든이 그 부정한 행위를 한 것 같은 거 그런 거가 있으면 그를 조사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트럼프가 자기한테 전화 걸었는데 그 지난 7월 달에 그 전화에서 그 타당하지 못한 거가 없다. Nothing improper.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아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얘기를 한 것이죠. 바로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탄핵 과정이 그냥 정치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법적으로 못할 짓을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직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 말씀 다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난 2년 동안 거의 탄핵하겠다고 나라를 완전히 흔들어 놨는데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죄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든 과정을 시작한 사람을 단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폭스뉴스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Origins, Probe, Broadens. 그러니까 그 누가 이 대통령을 흔드는 이 작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느냐. 사실은 그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래서 그 오리진을 밝히려는 작업, 그 과정을 더 대폭 확대하겠다. 이제 이거는 이렇게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다시 하는 거죠. 너네 민주당이 대통령을 근거도 없이 탄핵하겠다고 해서 나라가 2년 동안 시끄러웠는데 그 시끄럽게 만든 그 오리진을 한번 건드려 보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제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은 뭐 완전히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그래갖고 티파티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담 쉬프라는 하원의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거기서 지금 탄핵 과정이 지금 처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잘못된 것이고 그 의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수사해달라고 거꾸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시작한 사람이 권력 남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조사해달라고 티파티가 이제 그 시비를 걸었고 그리고 카터 대통령이 지금 뭐 100살 거의 다 돼가는 사람인데 어느 방송에 나와서 낸시 펠로시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진리를 말하라. 그리고 Stop spending so much time on Twitter. 트위터를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그 상당히 이 개인적인 공격이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하는 것은 거의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한다, 직접 거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이버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거는 직접 소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대부분의 그 미디어가 한쪽 편향성을 가지는 상황에서 트위터를 쓰지 않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죠.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 전혀 안 본답니다. 그럼 뉴스를 어떻게 보느냐?
유튜브 보면 다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워싱턴에 있는 이 기득권 세력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좌우를 떠나서. 그런데 트위터를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My advice to him would be to tell the truth. 진리를 얘기하라고 나는 어드바이스 그 사람한테 충고하고 싶다. I think for a change. 변화를 위해서.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다 조롱하는 쪼로 달아놨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변화가 오느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 정치가들인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오바마 대통령 될 때도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뭐 공화당 대통령 될 때도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그 무슨 소리인지 약간 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뭐 하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이 정말 지금 갈라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갈라지고 있고 그리고 서로 대화도 안 해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 여론이 결정한다라고 프리드만 교수가 이제 GPF라는 Geopolitical Futures라는 이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국제 문제를 계속해서 보내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이제 직접 썼습니다. 직접 썼는데 지금 뭐 거기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잠깐 먼저 읽어드리면은 지금 그 공화당과 민주당 그 양쪽이 그 열정이 완전히 익스트림합니다. The passion on both sides is extreme.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리고 have little contact with each other. 서로 얘기도 안 합니다. 서로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은 나랑 생각 따르고 그러면 아예 정치 얘기 안 해보 입 딱 막아버리고 우리나라도 뭐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데 미국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역시 그 프리드맨 박사 같은 사람은 대가입니다. 짧게 썼어도 아주 충격적인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But the important thing to keep in mind. 지금 우리가 반드시 그 생각을 해야 될 중요한 것은 is that opposition to impeachment is larger than Trump's own support base. 지금 미국 국민들 중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비율보다 더 훨씬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탄핵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This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fact that will determine the future course of this debate. 지금 이제 그 탄핵에 대한 논쟁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트는 바로 이 사실이다. 여론이 트럼프의 탄핵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퍼센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또 다른 뭐 데이터 하나는 무당파, 나는 뭐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요. 무당파 중에 60%가 탄핵에 반대한답니다. 지금 그 프리드맨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바로 여론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론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탄핵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무당파의 경우 60%가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뭐 국회의원들은 자기 마을의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당선도 되고 당선이 안 되는데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면은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거슬리면은 다음번에 떨어지죠. 특히 하원의원들은 2년 만에 선거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그 압도적인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이 트럼프 도대체 안 되겠나라는 생각으로 여론이 그냥 완전히 반전되기 이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할 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왜? 민주당 가지고서는 탄핵에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공화당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탄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트럼프가 탄핵이 되려면 공화당 사람들이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3분의 2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여론이 결정을 하는데 지금 여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프리드만 박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그 대통령 선거, 뭐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라도 경제입니다, 경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시 대통령,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그 41대죠. 그 사람이 전쟁을 정말 미국이 월남 전쟁에 진 다음에 강대국이지만은 의기소침하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런 꼬마 같은 나라한테도 지는구나 하고서. 그런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그걸 이제 걸프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때 정말 미국은 야, 이렇게 센 나라가 있구나 할 정도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래서 그 부시 대통령의 인기가 9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90%. 뭐 그러니까 다음번에 한번 대통령 더 되는 거 뭐 문제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때 사실상 무명인인 클린턴이 나왔죠. 아칸소 주지사고 아주 나이도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 한마디로 현직 대통령을 꺾어버리는데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It's economy stupid. 야 지금 전쟁에 이겼다가 중요하냐? 문제는 경제지. 근데 이제 그때 경제 상황이 뭐 이렇게 양호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기 좋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부시 41이라고 그러죠. 아들은 부시 43라고 그러고 그 부시 41이 그렇게 그 신망이 있고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은 우리 그 많은 그 뉴스들이 그 혼합된 뉴스가 나옵니다. 아, 뭐 이제 내년에 뭐 엄청난 그 불경기가 닥쳐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단발성으로 이제 보기보다도 지금 미국의 지금 그 경기 상황, 그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그 경제 지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예, 그것 중에 하나가 직업입니다. 직업. 그래서 2019년 10월 4일 날 폭스뉴스에 나온 그걸 보니까 미국의 job growth라는 건 뭡니까? 이제 직장의 개수죠. 직업의 개수. 직업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미국의 job growth, 직업의 개수가 늘어나는 그 속도는 slows in September. 9월 달에는 속도가 좀 늦어진 거예요. 옛날처럼 지난 몇 년 전부터 쭉쭉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완만해졌다 해서 그게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그 뒤에 보면은 as unemployment falls to lowest since 1969. 1969년 이래로 직업 없는 사람의 비율은 가장 작아졌답니다. 지금 직업의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줄었다. 그렇지만은 바로 2019년 9월 현재 1969년 이래로 그러니까 뭐 몇 년입니까? 거의 50년 만에 일자리 없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줄어들었다. 그래서 50-year low in September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갖고 지난달에 늘어난 일자리가 13만 6천 개다. 그런데 이것은 늘어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지금 좀 줄어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로스가 슬로우 되니까 이제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래서 0.2%가 지난달에 또 실업률이 내려가서 3.5% 실업률이 3.5%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1969년 이래로 가장 실업률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보면은 흑인들이 지지율이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흑인들은 뭐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죠. 민주당 지지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떤 공화당 대통령보다 흑인의 지지율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거 간단합니다. 취직을 많이 해서 그 흑인들이 보통 이제 취직을 잘 못하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일자리를 많이 얻어서 월급을 제대로 받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괜찮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 중국하고 경제전쟁 하면서 뭐 경제전쟁이 돈 몇 푼 뭐 얼마나 적자 본다 만다를 떠나서 이건 패권 전쟁인데 전번에 우리가 뭐 여러 번 한 거를 다시 반복한다면은 중국을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제조품을 완성해서 보내는 나라에 대열해서 중국을 빼고 그리고 중국의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이제 미국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제조업이 살아나다 보니까 실업자 숫자가 이제 확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소위 말해서 왕년의 스틸벨트였다가 그래서 녹이 뚝뚝 떨어지는 러스트 벨트로 됐던 그 미시간이라든가 뭐 오하이오라든가 위스콘신이라든가 이런 주가 실업률이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실업률이 많이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다음번에도 트럼프를 지지할 확률이 높다. 그 숫자만 나오면 트럼프는 다음번 대통령 되는데 이제 유리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하원에서 그러니까 뭐 그냥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sole power of impeachment. 그러니까 sole power라는 거는 오로지 하원이 그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원이 탄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The Senate shall have the sole power to try all impeachment.
모든 탄핵을 트라이라는 건 뭡니까? 재판을 내리는 거예요. 탄핵 가결되었음 뭐 이거 하는 거는 오로지 상원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그리고 when sitting for that purpose, they shall be on oath or affirmation. 그런데 이 탄핵을 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서 앉아 있을 때 그들에게 선서해야 됩니다. 뭐 선서해야 돼요. 그리고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ried, 즉 대통령이 이제 심판을 받을 때 그 하원에서 이 사람 탄핵안이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상원에 왔을 때 그때 대통령일 경우에는 the Chief Justice shall preside, 대법원장이 이제 그 회의를 주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탄핵이 확정될 수가 없어요. without the concurrence of 2/3 of the members present.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이게 상원의원이죠. 상원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탄핵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탄핵에 관한 미국 헌법입니다. 그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는 이제 하원에서 반, 그리고 상원에서 3분의 2인데 이것을 대법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 과정을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자세히 알 필요까지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하원, 상원, 하원은 역시 그 검사의 기능을 하는 거, 검사. 그래서 이제 소추를 해요. 이 사람 탄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상원. 그런데 지금 미국 상원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컨빅션을 당하려면은 뭐 다른 말로 유죄 선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슈퍼 모조리티 보트라고 이제 영어로 씁니다. 보통 모조리티가 아니라 3분의 2가 된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The result of conviction is removal from office. 그래서 이제 그 유죄가 선고가 되면은 그러면 자리에서 쫓겨난다.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성급한 미국 학자가 트럼프가 쫓겨나면은 펜스가 대통령이 될 텐데 그 사람 더 무시무시하다라고 한 얘기를 그냥 뭐 제가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지도 그림 잠깐 보시면은 공화당은 53명, 민주당 45명, 그리고 그 인디펜던트라고 그래가지고 무당파가 이제 2명으로 지금 현재 이제 100명이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공화당 아닌 사람이 47명이죠. 그러니까 공화당 53명 중에서 20명이 반발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거의 한 뭐 53분의 20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은 한 트럼프는 탄핵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미국 그 정치는 뭐 요 정도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항상 국제 정치 참 급변하는데 지금 스톡홀름 회담이 결렬됐죠. 그 결렬된 거, 그리고 앞으로 향후 북한 핵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큰 문제로 다가올 텐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일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